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오늘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45년간 유지되어 온 거대한 거짓말의 종말이자 금융 질서의 붕괴입니다. 주말 사이 당신의 스마트폰 너머에서 들려오던 소음들은 이제 현실의 비명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거나 스포츠 경기 결과에 몰두하고 있다면 당장 그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난 금요일 밤 잠들기 전까지 믿어왔던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현재 금괴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이 거인조차도 깨닫지 못한 잔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 화폐는 전기를 전도하지 못하며 반도체 칩을 구동시키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은은 현대 문명의 신경계에 흐르는 혈액입니다. 아이폰 17의 회로판부터 테슬라의 배터리 접점까지 은이 없다면 그것들은 그저 값비싼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애플의 구매 담당자들은 오늘 새벽 차가운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광산 생산량의 8년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단일 온수의 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적기 생산 방식이라는 이름 아래 찬양받던 현대의 공급망은 오늘 아침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5년 1월 1일 중국이 단행한 은 페이스트 수출 금지 조치는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서방 경제의 목줄을 죄는 교수형 집행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생산의 핵심 소재인 은을 지키기 위해 동방의 제국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은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71.57달러라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입찰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인 멕시코의 광산들로부터 절망적인 서신들이 날라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스니오를 포함한 주요 광산 기업들은 미국 정년소들의 불가항력 선언을 통보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필수적인 화학 전구체를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생산 라인이 멈춰 섰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은의 가치가 7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광부들은 자신들의 노동 가치를 다시 평가하라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멕시코의 은은 이제 미국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산이요 항구에서 배에 실려 곧장 태평양을 건너 서쪽으로 향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쪽으로 물자가 흐르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지금 그 승자는 상하이입니다. 북미의 대형 정년소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용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 투자자들이 소유하던 100온스 혹은 1kg 단위의 소형 바들을 회수하여 다시 녹이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개인들의 저축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년업자들은 말합니다. 30년간 이 업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1000온스 단위의 산업용 은 재고가 제로가 된 적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이제 일방통행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물량은 있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팀 쿡과 일론 머스크는 이제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아니라 실물 은의 확보 여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혹은 아이폰 수백만 대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그 미세한 금속이 부족해지면서 거대 기업들의 생산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공급망의 파열은 단순히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작동 중단을 의미합니다. 미국 조폐국은 은화 제조를 위한 블랭크 조달에 실패하여 할당 제도를 도입했고 온라인 딜러들의 웹사이트는 온통 품절을 알리는 붉은색 텍스트로 도배되었습니다. 종이로 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리적 결핍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은의 가격이 69달러를 돌파하고 70달러라는 저항선을 위협하는 순간
시장의 알고리즘은 공포에 질려 매수 버튼을 연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던 고빈도 매매 봇들은 이제 자신들이 죽여야 했던 대상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은 증발했고 가격은 허공 속으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닙니다. 실물 자산이 종이 화폐의 사슬을 끊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세상은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서방의 소비자들은 가치가 하락하는 달러 한 줌을 쥔 채 텅 빈 은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거물들이 무릎을 꿇고 구걸하듯 은을 찾고 있는 이 풍경은 앞으로 다가올 대변동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돈을 찍어낼 수는 있어도 은을 찍어낼 수는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빈 금고를 마주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평범한 대중들은 또 다른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은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자 이른바 개미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은 공포 섞인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켜고 로빈후드나 40길K 계좌에 접속해 은 관련 상장지수 펀드인 SLV, SLV, 나은 선물 계약을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 숫자는 은이 아니라 단지 은의 가격을 흉내내는 종이 유령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만약 종이 은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하나의 청구권을 소유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의 숫자가 오르면 당신의 자산도 늘어나는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물리적 금속이 완전히 고갈된 한계 상황에서는 이 종이 약속들이 잔인한 덫으로 돌변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SLV의 투자 설명서를 다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탁자가 물리적 은을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신탁은 일반적인 시장 이율에 따라 현금으로 청구권을 정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마주하게 될 악몽의 시나리오입니다. 실물 시장과 종이 시장의 괴리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순간 하우스는 카지노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실물 은의 암시장 가격 혹은 상하이 시장의 가격이 120달러를 향해 폭주하고 있을 때 뉴욕의 코맥스 시장은 거래 중단 조치로 인해 75달러에서 멈춰 서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장 지수펀드 운용사는 당신에게 은을 내주는 대신 동결된 가격인 75달러짜리 수표를 던져주고 당신의 포지션을 강제로 종료할 것입니다. 당신은 종이 위에서 수익을 냈다고 기뻐하겠지만 그 수표를 들고 금은방으로 달려갔을 때 당신이 마주할 진실은 실물 은 한 온수의 가격이 이미 120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자산을 잃었고 구매력을 잃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실물 자산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범죄 현장을 2022년 3월 8일 런던 금속거래소의 니켈 시장에서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거물 투자자가 막대한 니켈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가 가격이 폭등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자 거래소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유시장의 원칙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이미 체결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소급하여 취소해버렸습니다. 은행을 살리기 위해 승자들의 수익을 강탈해 패자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만약 은 가격이 이번 주 안에 100달러를 돌파한다면 코맥스 시장이 JP모건이나 다른 대형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종이은 시장은 지난 45년간 실물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가상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수억 온수의 은을 종이 위에 찍어내어 공급이 충분한 것처럼 대중을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상현실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75달러라는 동결된 가격과 120달러라는 실제 가격 사이에 거대한 틈새가 당신의 자산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계좌 속의 숫자는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할당되지 않은 계좌에 은을 보관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저 은행의 무담보 채권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은행이 무너지거나 그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은은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알고리즘들은 75달러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매수 주문은 쌓여만 가는데 매도하려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폭발을 기다리는 압력솥입니다. 하우스가 판을 엎어버리기 전에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이 발행한 무의미한 약속, 어음을 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고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진짜 금속을 확보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 사기극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종이를 든 자들은 파멸할 것이고 실물을 든 자들만이 살아남아 새로운 부의 질서에 올라탈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의 소용돌이 배후에는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비명을 지르고 개미 투자자들이 종이 조각에 매달려 있을 때 그림자 속에서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간에는 프로젝트 샌드스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단순히 은 가격을 올리려는 투기가 아니라 서방의 경제체제를 뿌리째 흔들려는 치밀한 국가적 전략의 산물입니다. 두바이나 싱가포르의 지하금융가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에 따르면 걸프 협력 회의 국가들과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부펀드들이 연합하여 미 달러화 자산에서 탈피해 전략적 실물 자산으로 거대한 자본의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코맥스 거래소에서 1000온스짜리 은발을 몇 개 사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의 KGHM이나 멕시코, 그리고 페루의 거대 광산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향후 10년간의 생산량 전체를 선점하는 오프테이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0억 달러라는 막대한 현금을 선불로 지급하며 시장에 나올 은혜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이 거래는 코맥스나 런던 금속 거래소의 중개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서방의 금고에 도달해야 할 은은 이제 그 근원에서부터 증발해 버렸습니다.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은 은이 서방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금은 화폐의 가치를 상징하지만 은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기술적 필수품입니다. 은이 없다면 미국의 군사력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조할 수 없고 미국의 경제는 오직 통신망을 구축할 수 없으며 그린 뉴딜이라는 화려한 구상조차 시작과 동시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중국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해 은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을 향한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제재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반도체 칩을 막는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미사일과 통신망에 들어갈 은을 막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 뉴욕보다 온스당 5달러나 더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전 세계의 은을 끌어모으는 행위는 경제적 논리를 넘어선 전쟁의 기술입니다. 멕시코의 광산에서 채굴된 은이 미국 정련소로 향하는 대신 멕시코의 만산이요. 항구에서 배에 실려 곧장 동방으로 향하는 이 기괴한 흐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종이 영수증을 주고받으며 가상의 숫자에 열광하고 있을 때 동방의 국가들은 실물 자산을 국유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 달러화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제 가치를 지닌 금속을 금괴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은 가격을 억눌러 왔던 종이은의 지배 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실물 은의 결핍은 단순히 가격 상승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화폐 체제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가진 달러로 은을 살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달러가 더 이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로젝트 샌드스톰은 바로 그 순간을 앞당기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도화선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서방의 허구적인 종이시장과 동방의 실제적인 물리시장입니다. 뉴욕의 전광판이 무엇을 가리키든 상관없습니다. 실제 금속을 가진 자가 규칙을 정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가들이나 중앙은행은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광산을 다시 열 수도 없고 이미 팔아치운 국가전략 비축 물량을 다시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발가벗겨진 채 눈보라 속에 서 있고 중국은 그들의 마지막 외투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 가격의 폭등이 아니라 제국들 사이의 부의 이전이자 권력의 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대혼란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거대한 체스판의 마지막 수입니다. 동방의 전략가들이 마지막 수를 두었을 때 서방의 금융시장은 마침내 그 가시익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파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전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약속을 공유해 왔습니다. 은의 가격은 중앙은행과 대형 상업은행들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종이계약서가 실물 금속의 가치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22일 오늘 그 믿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가격을 억누르던 사슬이 끊어지자 진실은 예의를 차리지 않고 폭발했습니다. 시장을 통제하던 정교한 알고리즘들은 이제 역설적으로 시스템을 파괴하는 쇠망치가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42분 뉴욕 거래소에서 일어난 일은 금융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격이 오를 때마다 즉각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시장을 진압하던 하이빈도 매매봇들이 일제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5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향해 광기 어린 매수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에는 충성심이 없습니다. 기계에게는 오직 수학적 생존만이 있을 뿐입니다. 뉴욕의 코맥스 거래소는 이제 숨이 멎은 환자와 같습니다.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매수 압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자 거래소는 일일 가격 제한폭인 $69.50에서 회로 차단기를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은 얼어붙었고 거래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를 리밋업 상태라고 부릅니다. 7천만 온스에 달하는 매수 주문이 줄을 서 있지만 팔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방의 가격 발견기구는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뉴욕이 얼어붙어 있는 동안에도 세상의 다른 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은 더욱 벌어졌고 싱가포르의 장외시장에서는 은 한 온스에 $72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뉴욕 시장이 다시 열릴 때 가격은 순식간에 $72.50로 솟구치며 다시 거래가 중단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을 용접해버린 불타는 건물 안에 갇힌 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이제 냉혹한 수학의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서방 은행들이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은 2억 1,500만 온스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금지와 멕시코의 불가항력 선언으로 인해 서방 세계가 확보할 수 있는 은의 공급량은 수요보다 1억 6,600만 온스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모든 광산의 생산량을 끌어모아도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울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가격은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할머니의 은식기를 녹여서 시장으로 가져와야만 하는 가격대까지 치솟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 임계점을 $1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70의 가격에서도 사람들은 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탐욕이 공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죽어가고 있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실물 자산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거래소가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니켈 사태가 보여주었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질 것 같으면 판을 엎어버립니다. 오늘 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증거금을 100%로 인상하겠다는 공지를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매수자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플이나 삼성처럼 당장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업들이며 달러를 버리고 실물을 택한 국부 펀드들입니다. 증거금 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수단은 시장 폐쇄와 거래 취소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종이 계약서를 들고 있다면 당신의 수익은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가 무질서한 시장을 선포하고 당신의 포지션을 강제로 현금 정산해 버린다면 당신은 진짜 은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사기극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부의 다이동입니다. 종이 계급에서 실물 계급으로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45년 동안 유지된 거짓말은 오늘 죽었습니다. 은은 희귀하고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부족하다는 진실이 마침내 사슬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경고를 듣고 지루한 시간 동안 실물 은을 모아왔다면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동 가치를 보존했고 그들의 시스템에서 탈출해 자신만의 구명보트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가격은 $80를 찍었다가 다시 $60로 급락하는 등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털어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학을 기억하십시오. 중국의 금수 조치를 기억하고 상하이의 $71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풀려난 진실은 다시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조달 책임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뒤지며 은을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수천억 달러를 가진 자들이 당신이 금괴 넣어둔 그 몇 덩이의 금속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종이 화폐로 세상을 살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블랙 먼데이의 워룸 보도를 마칩니다. 내일 아침 시장이 열릴 수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당신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할 것은 은행의 약속이 담긴 종이 조각이 아니라 애플과 테슬라조차 간절히 원하는 저 차가운 금속이어야 합니다. 커런시 아카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진실의 편에 서십시오. 우리는 건너편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